이번 수학여행은 한국입니다. 담임 선생님의 확정 발표와 함께 교실은 들뜬 환호와 함께 어딘가에서는 야유가 오갔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신나서 기뻐했지만 몇몇은 일본이 낫지 않냐며 이번 여행은 실망스럽겠다며 투덜거렸습니다. 과연 이 반 학생들은 한국에서 어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선생님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알리는 데에도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 델리의 명문 사립학교 12학년에 재학 중인 샤이아나 쿠마르입니다. 평소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해서 언젠가 도쿄 애니메이션 박람회에 가보는 것이 꿈이었어요. 조용한 성격이지만 또래보다 관찰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곤 하죠.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영어 수업이 끝나자마자 담임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오셨어요. 다음 달 수학여행 목적지를 학생 투표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후보는 한국, 일본, 싱가포르 세 나라입니다. 그 순간 조용했던 교실이 떠들썩해졌습니다. 친구들이 각자 가고 싶은 나라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한국이지. 나 진짜 BTS 굿즈 꼭 사야 돼. 친구 리마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드라마에서 나오는 카페들 있잖아. 그런데 진짜 가보고 싶어. 어떤 친구는 스마트폰으로 드라마 촬영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라마에서 나온 고등학교 앞 문방구가 진짜 있는지 꼭 확인해보고 싶어. 교실은 온통 한국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BTS나 블랙핑크 같은 K-팝, 한국 드라마, 한국 음식, 서울의 쇼핑 거리들. 모든 친구들이 한국으로 가고 싶어 했어요. 저는 그런 친구들을 보며 조용히 가방끈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일본에 가고 싶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일본 애니메이션에 푹 빠져 있었어요. 특히 도쿄의 아키하바라나 하라주쿠 같은 곳을 가보고 싶었어요. 애니메이션 박람회나 코스프레 이벤트에도 참가해보고 싶었고요. 하지만 교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한국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일본을 지지하는 친구가 있나 두리번거려봤지만 거의 모든 친구들이 한국 얘기에 열중하고 있었어요. 저는 작게 한숨을 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일본 보고 싶었는데 도쿄 애니 박람회도 가보고 싶고 코스프레 거리에서 사진도 찍고 싶었단 말이야. 선생님이 조용히 하라며 손을 들자 교실이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드디어 투표가 시작됐어요. 결과는 너무나 예상대로였습니다. 30명의 학생 중 26명이 한국에 투표했어요. 일본은 저를 포함해 고작 3명, 싱가포르는 1명뿐이었죠. 압도적인 차이로 한국이 수학여행 목적지로 결정되었습니다. 한국으로 결정됐습니다. 선생님의 공지가 끝나자 교실은 다시 한번 축제 분위기가 됐습니다. 친구들은 서로 어디를 가볼지, 뭘 먹어볼지, 무엇을 살지 얘기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저만 혼자 그 들뜬 분위기에서 빠져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도 친구들은 한국 여행 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리마는 이미 한국어 회화책을 다운로드했다며 자랑하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만 바라보며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한국이 재미있을까? 제가 아는 한국은 K-팝이랑 드라마 정도인데 그것도 제가 직접 관심을 가지고 찾아본 건 아니었거든요. 집에 도착해 부모님께 여행 얘기를 전했을 때 어머니는 기뻐하셨습니다. 한국은 요즘 정말 인기가 많잖아. 좋은 경험이 될 거야. 아버지도 K-팝도 유명하고 한국 음식도 맛있다던데 하며 긍정적으로 반응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저는 좋아하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틀었습니다. 도쿄의 네온사인이 가득한 밤거리, 교토의 전통 사찰들, 오사카의 맛있는 음식들, 화면 속 일본의 모습들이 더욱 그리워졌어요. 언젠가는 꼭 가보리라 다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기대 없이 떠나는 이 한국 여행이 제 인생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아무런 관심도 없던 나라에서 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올 거라는 것도 말이에요. 몇 주 후, 드디어 한국 여행 당일이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처음 보는 공항일 때 공기부터가 달랐습니다. 정돈되고 조용한 분위기였거든요. 입국장 직원이 샤이아나 쿠마르 씨라고 부르자 순간 놀랐어요. 제 이름을 정확히 발음하려 애쓰는 모습이었거든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인도에선 공공기관에서 외국인 이름을 부를 때 마담,
스튜던트 같은 일반 호칭만 쓰는 게 보통인데 내 이름을 정확히 발음하려 애쓴 이 직원의 태도는 내 존재를 존중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지하철 안내 부스에서 영어 안내, 실시간 위치 앱, 교통카드 연동 서비스 등을 보고 친구, 이마가 눈시울 붉혔어요. 공항 곳곳에서 만난 한국인들의 친절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영어가 서툴렀지만 우리를 도우려는 진심이 느껴졌어요. 한 안내데스크 직원은 우리가 헤매고 있자 먼저 다가와 도움을 주었습니다.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 풍경에 감탄했어요. 깔끔한 거리, 정시 운행, 다국어 안내 서비스까지 모든 게 체계적이었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에 녹지 공간이 조화롭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지하철역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길을 찾고 있자 다가와 물어보셨어요. 영어는 못하셨지만 호텔 이름을 보고 직접 길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리마가 저에게 속삭였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다르다. 우리가 외국인이라고 무시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같아. 지하철에서 젊은 남성이 연세 드신 분께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도 봤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당연해 보였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질서를 지키고 서로 배려하는 문화가 눈에 띄었어요. 리마가 말했어요. 우리가 한국을 너무 모르고 왔던 것 같아. K-팝이랑 드라마만 생각했는데 이런 문화가 있는 줄 몰랐어.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일본만 가고 싶었는데 한국에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될 줄 몰랐어. 1시간도 채 되지 않은 시간 동안 느낀 것들이 벌써 제 선입견을 깨뜨리고 있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기술이 발달한 나라가 아니라 사람을 배려하는 문화가 깊이 뿌리내린 곳이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경험한 모든 순간들이 놀라웠어요. 직원들의 친절함, 체계적인 시설, 시민들의 배려,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며 외국인인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서울의 첫 발걸음을 내디디며 생각했어요. 아직 몇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마음이 바뀌다니. 앞으로의 여행이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 여행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질 것 같아. 공항에서 느낀 첫인상만으로도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180도 바뀌고 있었습니다. 강남 숙소에 도착한 후 저희는 저녁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인 나비는 채식주의자라 항상 외국 여행에서 식사에 신경 써야 했어요. 식당에 들어가자 주인이 친절하게 다가왔습니다. 메뉴를 보며 나빈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을 때 식당 주인이 놀랍게도 물었어요. 혹시 양파나 마늘도 드시지 않으세요? 인도에서는 일부 힌두교도나 자이나교도들이 양파와 마늘도 피하거든요. 이런 디테일까지 알고 물어보는 한국인의 세심함에 우리 모두 감동했습니다. 이건 정말 이 사람들이 우리 문화를 공부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 리마가 말했어요. 식당 주인은 나빈을 위해 특별히 양파와 마늘을 빼고 요리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인도식 향신료도 약간 첨가해 줄 수 있다며 배려해 주셨습니다. 이런 세심한 주인은 우리가 외국에서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서울대에서 유학 중인 인도 선배 아룬 미슈라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는 이미 한국에서 2년을 보낸 경험담을 들려주기로 약속했거든요. 카페에서 만난 아룬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한국이 어때? 많이 다르지? 그의 첫 질문이었어요. 정말 놀라워요.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라요. 제가 답했습니다. 아룬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나도 처음에는 그랬어. 한국은 처음엔 차갑고 계산적인 나라처럼 보이지만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그 안에 정말 따뜻한 사람들이 있어. 진짜 한국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어. 아룬은 자신의 경험담을 이어갔습니다. 처음 대학에 들어갔을 때 한국어가 서툴러서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었어. 그런데 교수님과 동기들이 나를 위해 영어로 설명해 주거나 방에서 따로 공부를 도와주더라고. 정말 그런가요? 학업 경쟁이 치열하다고 들었는데 리마가 궁금해했어요. 경쟁은 치열하지만 서로 밟고 올라가는 문화는 아니야. 오히려 함께 성장하려는 분위기야. 시험 기간이면 선배들이 족보도 주고 모르는 부분 질문하면 기꺼이 가르쳐줘. 아룬의 이야기는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정이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여겨. 외국인이라도 한번 관계가 맺어지면 진심으로 대해줘. 내가 아플 때 같은 연구실 선배가 직접 약국에서 약을 사다 줬을 정도야. 우리는 아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가 말하는 한국은 우리가 오늘 하루 경험한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한 가지 더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의 작은 관심에도 정말 기뻐해. 한국어 인사 한마디, 한국 음식 먹어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열어줘. 식당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주인이 우리가 한국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기억났거든요. 그럼 한국 생활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처음엔 언어 장벽이 있었지. 하지만 요즘은 영어로 소통하는 사람들도 많고 번역 앱도 잘 되어 있어서 괜찮아.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영어 연습하고 싶어서 대화를 걸어오는 경우도 많아. 아름과의 대화는 1시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곳들, 먹어봐야 할 음식들을 추천해 주었어요. 특히 전통 시장이나 동네 맛집 같은 현지인들의 공간을 방문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관광지도 좋지만 진짜 한국을 느끼려면 일상 속으로 들어가 봐야 해. 지하철 출퇴근 시간에 타보고 동네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할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밥 먹어보고 그의 말에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오늘 하루 동안 비슷한 경험을 했고 그것이 가장 인상적이었거든요. 이제야 내 눈이 열렸구나 샤이아나. 아룬이 제게 말했을 때 저는 정말 그렇게 느꼈어요. 일본만 가고 싶었던 제가 이제는 한국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나도 언젠가 이 도시에서 뭔가를 배우고 싶어졌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하루 만에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아룬이 해준 이야기들은 앞으로의 여행에 대한 기대를 더욱 크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는 강남구청 옆 시민체험관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행정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는 곳이었어요. 솔직히 인도에서는 관공서 방문하면 하루 종일 기다려야 하는데 과연 여기는 어떨까 궁금했습니다. 체험관에 들어서자 깔끔한 인테리어와 첨단 기계들이 가득했어요. 안내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는 실제 민원 처리 과정을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넷으로 서류 발급받기 체험이었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 몇 번의 클릭만으로 주민등록등본이 발급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인도에서는 직접 가서 몇 시간 기다려야 하는 서류가 여기서는 집에서 발급 가능하다니. 두 번째는 본인 인증 기계 체험이었습니다. 지문과 신분증을 동시에 인식하는 시스템으로 보안도 강화되면서 절차는 오히려 간편해졌어요. 이 시스템 덕분에 신분증 위조나 대리 신청을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국어 지원 터치스크린을 체험했어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는 물론 베트남어, 태국어까지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각 나라 국기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언어가 바뀌었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청 직원 한 명이 다가와 어색한 힌디어로 다르케 레은 아조심하세요 라고 인사를 건넸어요. 정확한 발음은 아니었지만 힌디어로 인사를 시도한다는 게 깜짝 놀라웠습니다. 왜 힌디어를 배우셨나요? 영어로 물었더니 외국 방문객들이 친근감을 느끼셨으면 해서 기본 인사말 정도 알아둡니다 라고 답했어요. 업무상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외국인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체험관 견학을 마치고 구청 건물을 둘러봤습니다. 민원 처리 창구마다 대기 시간이 화면에 표시되고 번호표 시스템도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장애인 전용 창구와 수화 통역 서비스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외국인 전용 상담 창구도 있었어요.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직원이 상주하면서 외국인들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안내판도 보였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린 아직 행정에서 줄 서고 서류 들고 뛰어다녀야 하는데 이건 사람의 시간을 지켜주는 시스템이구나. 점심 후 구청 주변을 걸었어요. 거리 곳곳에 교통 약자를 위한 시설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횡단보도마다 점자블럭, 신호등의 음성 안내, 대중교통 정류장의 실시간 도착 정보까지. 리마가 말했어요. 이런 걸 보면 한국이 정말 선진국이구나 싶어. 기술적으로 앞선 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이 시스템화되어 있어. 길거리 쓰레기통에도 재활용 분리수거 표시가 명확했고 담배꽁초 전용통까지 따로 있었어요. 공중화장실도 깨끗하게 관리되고 화장지와 비누가 항상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지역 도서관도 방문했어요. 자동화된 대출 반납 시스템, 디지털 자료 열람 서비스, 외국어 서적 코너까지.
작은 지역 도서관임에도 시설이 훌륭했습니다. 도서관 직원에게 외국인도 도서 대출이 가능한지 물어보니 여권만 있으면 임시 회원증 발급도 가능합니다라고 친절하게 답해 주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시민 개개인의 편의를 위해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 복잡하고 귀찮은 절차를 없애고 시민들이 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게 느껴져. 그날 하루 동안 본 한국의 행정 시스템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기술의 발전도 놀라웠지만 그 기술을 활용해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려는 노력이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녁에 숙소로 돌아가며 미마가 말했어요. 오늘 본 것들을 보면 한국 정부가 정말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맞아. 시민의 편의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어. 우리나라도 이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날 밤 일기에 적었습니다. 한국의 발전은 단순히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기술의 발전이었다. 오늘 경험한 행정 시스템은 시민 개개인의 편의와 권리를 존중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은 홍대 거리를 걸으며 자유시간을 갖던 중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리마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며 넘어진 거예요. 아 하는 비명과 함께 무릎을 감싸고 주저앉았습니다. 리마, 괜찮아? 급하게 달려가 살펴보니 무릎에서 피가 나고 있었어요. 다행히 크게 다친 것 같지는 않았지만 걸을 때마다 아파했습니다. 병원에 가봐야겠어.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병원을 찾기 시작했어요. 지도 앱을 열어보니 가까운 곳에 대학병원이 있었습니다. 리마를 부축해 그곳으로 향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입구에 외국인을 위한 별도 안내 표시가 있었고 접수 키오스크도 영어로 지원되고 있었어요. 저는 서둘러 키오스크를 조작해 접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 환자시군요? 접수 직원이 영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별도의 통역 서비스가 필요하신가요? 네. 저희는 인도에서 왔어요. 친구가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그러자 직원은 바로 외국인 전용 창구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영어가 유창한 간호사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인도에서는 병원에서 통역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가자 의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맞아주셨어요. 영어로 증상을 설명하니 꼼꼼히 진찰을 해주셨습니다. 다행히 큰 상처는 아니었고 소독과 간단한 치료로 충분했어요. 많이 아프지 않을 거예요. 일주일 정도면 괜찮아질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며 처방전을 주셨어요. 치료비를 계산하는데 또 놀랐습니다. 외국인이라도 치료비가 그리 비싸지 않았어요. 인도에서 같은 치료를 받았다면 훨씬 더 많이 지불했을 거예요. 다음은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처방전을 내밀자 약사가 영어로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이 약은 하루 2번, 식후에 드세요. 이건 바르는 약이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약 봉투에 영어로 번역된 복약 지도가 들어있다는 거였어요. 약 이름, 복용법, 주의사항까지 모두 영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 친절하시네요. 이런 서비스는 처음 받아봐요. 제가 말하자 약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외국인 환자분들이 많이 오세요. 약 복용 방법을 정확히 알아야 치료가 잘 되니까요. 병원과 약국에서의 경험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배려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어요. 홍대로 돌아오는 길에 리마가 말했어요. 인도에서는 병원 접수만 해도 한나절이 걸리는데 여기서는 모든 게 빠르고 친절했어. 맞아. 그리고 영어 지원이 정말 잘 되어 있어서 놀랐어. 저도 감탄했습니다. 밤늦게 숙소로 돌아가며 미마가 말했어요. 오늘 일을 겪으면서 한국이 정말 외국인을 배려하는 나라라는 걸 느꼈어.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지만 모든 게 순조롭게 처리된 걸 보면 시스템이 정말 잘 갖춰져 있어. 그날 밤 일기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소한 부상이었지만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외국인을 배려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언어 장벽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정말 감사했다. 다음 날 오후 수학여행단은 남산 서울타워로 이동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천천히 올라가며 서울 도심을 내려다보았어요. 창문 너머로 산 사이사이에 정돈된 도로와 촘촘히 박힌 건물들, 움직이는 시민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리마가 말했어요. 진짜 어지럽게 생긴 도시인데 뭔가 다 잘 돌아가는 느낌이야.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전 세계 도시들이 새겨진 유리벽에서 뉴델리를 발견했어요. 순간
멀리서 나마스테라는 인사가 들렸습니다. 인도계 관광객 가족이었어요.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인도에서 왔고 한국이 생각보다 사람에 대한 배려가 많아 놀랐다고 말했어요. 저는 말없이 아래를 바라보며 작은 한글 노트를 꺼내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보니 이 도시는 정말 균형 잡혀 있었다. 시끄러움과 고요함, 전통과 기술,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있었다. 타워 주변을 둘러보며 남산 공원을 걸었어요. 서울 도심 한가운데 이런 넓은 공원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편안하게 산책하는 시민들, 도시락을 먹는 가족들, 사진을 찍는 연인들이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전망대에서 내려와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북적거렸지만 질서가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각자 목적지로 향하면서도 서로를 배려하며 움직였습니다. 작은 카페에 들어가 휴식을 취했어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니 흥미로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한 외국인 관광객이 길을 잃은 듯 지도를 들고 두리번거리고 있었죠. 그때 한 젊은 직장인이 다가가 도움을 주기 시작했어요. 영어로 대화를 나누더니 그 직장인이 관광객을 목적지까지 직접 안내해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쁜 출근 시간임에도 기꺼이 시간을 내어 타인을 돕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작은 친절이 모여 도시의 분위기를 만드는구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후 늦게 서울의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곳을 방문했어요. 고궁 근처 한옥 갤러리나 전통 공예품 가게들이 현대적 카페와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전통이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현재와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흥미로웠어요. 한 한옥 카페에 들어가 전통차를 마셨습니다. 건물의 외관은 전통 한옥이었지만 내부는 모던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고궁의 처마가 보이고 안에서는 재즈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존할 수 있구나. 리마가 감탄했어요. 해질 무렵 다시 남산타워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을 보기 위해서였어요. 해가 지면서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층 빌딩들의 창문에서 빛이 새어나오고 거리에 가로등이 점등되었어요.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한강이 도시를 가로지르며 흐르고 그 위로 다리들이 아치를 그렸어요. 빌딩들의 불빛이 강물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이 도시는 낮과 밤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네. 제가 말했어요. 맞아. 낮엔 바쁘고 활기차고 밤엔 화려하고 낭만적이야. 리마가 답했어요. 전망대 난간에 기대어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편견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층적이고 풍부한 나라였습니다. 타워를 내려오며 케이블카 안에서 다시 한번 서울을 내려다보았어요. 밤하늘에 빛나는 도시는 마치 거대한 보석상자 같았습니다. 각각의 빛이 모여 하나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서울 시민 한 명 한 명이 모여 이 도시를 이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도시에서 배운 것들을 잊지 말자. 개인의 배려가 모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을. 한국에서의 여행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이 채워지고 있었어요. 남산타워에서 본 서울의 모습은 이 여행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삼청동에서 한지 족자 체험과 한글 도장 만들기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한지 작업실에 들어서자 은은한 먹물 향이 났어요. 선생님이 한지는 1000년이 넘어도 보존될 수 있어요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직접 붓을 들고 제 이름 샤이아나를 한글로 써보았어요. 처음에는 획이 떨렸지만 선생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예요. 정말 신기했어요. 한글 도장 만들기는 더 흥미로웠습니다. 나무 도장에 제 이름을 조각도로 새기는 작업이었어요. 너무 조심스러워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점심시간에 서울대를 방문했어요. 아룬이 캠퍼스 투어를 해주기로 했거든요. 대학 정문에서 만난 아룬이 말했어요. 샤이아나, 한국 여행이 어때? 많이 달라졌지? 정말 놀라워요. 처음 온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고 있어요. 아루는 도서관으로 안내했어요. 스문의 시간 개방되는 열람실, 첨단 디지털 자료실까지 시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학생 식당에서는 학생들이 질서 정연하게 줄을 서고 식판을 깨끗이 정리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어요. 캠퍼스 건물마다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와 점자 안내판이 있었습니다.
외국인 학생 지원 시설도 잘 갖춰져 있었어요. 대학 서점에는 한글, 영어, 중국어 서적이 다양했고 한국어 학습서 코너도 따로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아름과 헤어지며 대화를 나누었어요.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뭐예요? 교육 시스템의 체계성과 학생 개개인에 대한 배려요. 경쟁은 치열하지만 서로 존중하고 돕는 문화가 있어요. 나도 언젠가 이 도시에서 뭔가를 배우고 싶어졌어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가는 길. 손에는 직접 만든 한글 도장이 들려 있었어요. 작은 나무 조각이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이 담긴 것 같았습니다. 리마가 말했어요. 오늘은 한국의 전통과 현대 교육을 모두 체험했네. 정말 의미 있었어.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나라인 것 같아. 전통을 지키면서도 계속 발전하고 있어. 마지막 날, 한강 공원에서 야경을 바라보며 친구들과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이라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벌써 이 도시에 대한 애착이 생겼거든요. 우리 한국 와서 왜 이렇게 자주 울지? 리마가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감동의 순간들이 너무 많았어요. 한강 다리 위에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잔잔한 강물에 불빛이 반사되어 아름다운 야경을 만들어냈어요. 공원에는 늦은 시간임에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야경을 즐기는 연인들, 조깅하는 사람들, 반려견과 산책하는 시민들. 여기 정말 안전해. 밤늦은 시간인데도 무섭지. 친구 한 명이 말했어요. 버스가 도착해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저는 한글 노트를 꺼내며 글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기대 없이 시작된 여정에서 나는 기대 이상을 얻었다. 이 나라는 완벽하지 않지만 배려를 구조로 갖춘 나라였다. 그리고 그걸 알아차린 순간 나도 조금은 달라졌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처음과는 다른 마음이었어요. 이제는 이 공항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출국 수속을 밟으며 한국에서 산 기념품들을 정리했어요. 한글 도장, 한지 노트, 전통 부채, 각각의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공항 면세점에서 마지막 쇼핑을 했습니다. 부모님을 위한 홍삼, 동생을 위한 한글 키링, 저를 위한 전통차까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한국에서의 경험을 나누고 싶었어요. 탑승 게이트로 향하며 돌아보니 한국의 표지판들이 보였어요. 한글과 영어가 함께 병기된 안내판들이 이제는 친숙해졌습니다. 다음에는 더 오래 머물고 싶어. 제가 중얼거리자 리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행기에 탑승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밖의 인천공항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일주일 전 이곳에 도착했을 때 일본에 가고 싶었던 제가 이제는 한국을 떠나기 싫어지다니. 비행기 좌석에 앉아 창밖으로 한국 땅을 바라봤어요. 점점 작아지는 서울의 불빛들이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내에서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며 돌아봤어요. 인천공항, 강남의 거리, 한옥마을, 남산타워의 야경. 사진 속 제 표정이 점점 밝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리마가 말했어요. 사진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알 수 있어. 맞아. 처음에는 억지로 온 것 같았는데 이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 비행기가 순항 고도에 이르자 승무원이 음료를 나눠주었어요. 한국 전통차인 보리차를 선택했습니다. 마시면서 서울에서 마셨던 차들을 떠올렸어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언젠가 다시 올게. 이번엔 더 천천히, 더 깊게. 비행기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세상을 보는 눈을 갖게 된 여행이었습니다. 델리로 돌아가지만 이제 제 마음속에는 또 다른 고향이 생긴 것 같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선입견이 완전히 바뀌었고 그 과정에서 저 자신도 성장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기내 화면에 비행기 위치가 표시되었어요. 한국을 점점 벗어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한국에 더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글 노트에 한 줄을 더 적었어요. 어쩌면 우리는 우연히 선택된 여행지에서 인생을 바꾸는 경험을 한다. 한국이 내게 그런 곳이었다. 비행기는 구름 위를 날아 인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한국에서의 기억들이 선명하게 남아있었어요. 언젠가 다시 돌아올 그날을 기다리며 창밖의 별을 바라보다 잠이 들었습니다. 인천공항의 불빛이 점점 멀어져 갔지만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제 인생에 영원히 남을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오늘 한국을 전혀 몰랐던 한 인도 여고생이 그곳에서 감동과 배려를 배우고 완전히 달라진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단순한 여행이 아닌 인생의 전환점이 된 특별한 여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이 답이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